니키! 예, 니키 이은결에 이어서 에덴. 야, 세계 2위 예, 약속시켰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술사 지망하는 분들이 많은 줄 참 몰랐어요. 예, 마술학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고생을 굉장히 했네요. 역시 이거 예, 마술과 상관없이 정말로 손흥민처럼 이렇게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BTS처럼 블랙핑크처럼 연습생처럼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세계 최고가 되는 몰랐습니다. 얘들아가 폼이 나네.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니키 파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덴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인드라님 요즘 망상 관련해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드라님 이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런 망상용료에 대해서 망상용료 논쟁 전 세계로 확전, 미 유럽도 국대급 때리기. 이 기사가 제가 볼 때 이 기자가 나름대로 기사를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면 한국 언론은 찌라시로 간주하지만 기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잘 쓴 기사를 보면 기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제가 기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망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거는 저를 뭐 이렇게 할 게 있냐? 인드라가 요건 약간 유보할게요. 인드라가 전술적인 면이 있어요. 원칙은 이미 다 이미 얘기했잖아. 기자 글 잘 썼네. 이미 원칙은 다 이미 짧게 표명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드라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전술적으로 인드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내년 6월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시야도 정할게요. 내년 6월 7월 달쯤 돼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인드라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내년 7월 달쯤에는 인드라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왜 그럼 하필 내년 6월이냐? 내년 10월이냐? 인드라는 여러 가지 정세상 내년 7월쯤이면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참고하시고, 그다음 제임스 웹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헛소리는 이유. 인드라도 이거 이렇게 몇 분께서 이거 갖고 이슈화할 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제임스 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주 먼지 현자타임즈가 잘 얘기를 했네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오버 비슷하게 때린 그 어떤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 과학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다만 천문학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랐는데 짓는 거고, 이 우주 먼지 현자타임즈는 천문학에 나름대로 특화된 어떤 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문을 깊숙하게 파악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광범위하게 천문학부터 어디까지 그냥 사이언스나 네이처지 논문 제목 보고 솔직히 하지 다들 그런 면들이 있어서 하나 경종을 울리게 됐다. 보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오보를 낸 다른 어떤 유튜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주 먼지 현자타임즈가 좋은 지적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인드라는 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청정 모임. 그 다음에 이건 1분 미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공돌이 파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식보관성과 방구석과 예상치 못한 인공지능의 결말, 우주의 존재 이유와 같은 신의 영역까지 호기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지구의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가지 우주 탐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의는 뭐죠?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이죠. 이게 인터넷을 하는 이유죠. 여러분, 인터넷을 왜 하고 인드라 방송을 왜 봅니까? 하나는 호기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호기심과 소통을 관장하는 뇌기관은 뭐죠? 공감세포입니다. 이 공감세포는 왜 필요하죠? 신과의 소통 때문에, 신과의 대화 때문이죠. 인간이 오늘날까지 진화할 수 있었고 인류 문명을 만들어 쓸 수 있었던 것은 게베클리 흡해 문화처럼 수메르 문명처럼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감세포라는 소통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인류를 결집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다른 동물들은 같은 늑대종일지라도 뿌리가 다르면 반목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엄마와 내 엄마는 다르지만 네 엄마가 속한 종교와 네 엄마가 믿는 신과 네 엄마가 믿는 신이 같다. 그러면서 족속을 넓혔던 거죠. 그것이 어쩌면 네안데르탈을 호모사피엔스가 이겼던 승리 비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이죠. 신이 아니면 이 수많은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수메르 문명처럼 못 만들어요. 예? 농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경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다들 믿고 있는 종교, 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교과서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농경사회를 위해서 신을 필요로 했다. 신을 만들어냈다, 인간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게베클리처럼 신을 먼저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 신 때문에 농경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인류는 신을 필요로 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소행성이 그냥 지구를 강타해. 갑자기 빙하가 와.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홍수가 닥쳐. 과거에 원시인들이 현대인보다 무식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원시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신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호기심, 자, 호기심의 원천은 뭐죠? 신입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생겼지? 뭐하러, 우주가 어떻게 생기건 일상생활 사는데 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기건 내일 당장 인드라 먹고 사는 이즘에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암호화폐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하지. 내 일자리가 뺏기건 떨어지건 뭐 없어지건 이게 중요하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관심이야. 근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이야기에 되는 모든 물리학의 주제들은 과거 철학의 주제였고, 철학의 주제는 신학의 주제였고, 신학은 결국 신이야. 신이라고, 신. 모든 호기심의 원천은 신이야, 신. 궁금한 거야. 호기심의 원천. 자, 소통도 신이고, 호기심도 신인 거야. 여러분들 인터넷 하는 이유는 결국 신 때문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 기관이 어디 있냐? 신박한 거야. 그건 마음에 있다. 뭐 인들아 공감세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공감세포도 임의적인 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네. 여러분 신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소통은 모두 신에 대한 인류의 근본적인 궁금함 때문입니다. 과연 인드라가 미카나 사월이를 좋아하지만 푸들계 사월이 인드라 친고향인 미카가 인드라 좋아하더라도 사랑같게 여겨지더라도 이 미카나 사월이가 신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치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던 피터슨 지상파에서 조롱을 당한 조던 피터슨. 조던 피터슨 좋아하죠. 인드라가 유익남 좋아하고 힘내시고, 그 다음에 화랑님 오랜만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든 인드라는 화랑님을 응원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블랙핑크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와일드 TV라는 게 있었네. 와일드 TV가 이 친구가 이제 2000년 이후에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브리 이전 쪽은 언급도 안 해. 이런 게 또 인드라 볼 땐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무지개 요정 통통 인드라 블랙핑크 노제, 그 다음에 이제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에도 로또가 있다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20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벌레가 자, 짧게 내일 휴일이니까 교회 가실 분도 없죠. 개천절이고. 그래서 한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면서 주세요. 약간 시간을 한 2, 3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지금 짧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질문 없으면 방송 끝내고요. 있으면 조금 더 방송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금 인드라도 지금 크게 물린 상태고 주식시장은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이지만은 인드라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변수는 비경제적인 요인이지만 그 러시아 전쟁과 관련돼서 내년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 중간 선거 즈음에서와 관련된 첫 번째 이슈는 중간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푸틴은 10월에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중간 선거에 대해 영향을 줘야 되니까 푸틴은 이번이 10월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서 뭔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반대로 이 바이든 이든영 역시도 인드라는 미국 민주당이 석패할 걸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든영 입장은 그런 결과를 아무리 국회의원이 결정한 거라도 이든영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어쨌든 그렇게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든영 입장에서도 뭔가 커다란 이벤트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월달 월말 전망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러시아 전쟁의 어떤 커다란 승부처가 이미 이제 기울어졌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한번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승기는 잡았지만 언제 끝나냐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간이 10월에 끝날 수도 있고 11월, 12월 내년까지 갈 수 있고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기간에 대해서 승부를 짓는 게 이번 10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인드라가 전망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전쟁은 3년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에서 인드라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별로 크게 중시하지 않고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과 미국 국채 이런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인드라 지표들 보건데 10월 달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바닥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전망은 10월이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전망하는데 근데 이제 인드라는 구라 경작이잖아요. 실전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볼 때 9월달이 보통 마이너스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상 그렇잖아요. 9월달이 제일 어려웠다 미국 통계 수치에 보면. 근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이 9월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루벤스타인드라가 인정하는 9번 책사는 지금 바닥이 아니지만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닥을 의식하지 말라.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지만 지금 사는 것이 좀 길게 보면 된다. 바닥이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 사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10월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세 번째는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언급했던 대로 지금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였던 지표가 신용잔고거든요. 신용잔고가 과거 단기 바닥 쳤을 때가 6월 14일이잖아요. 6월 중순경에 신용잔고가 15조 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17조인가 그래요. 이 15조, 17조, 2조 정도의 어떤 이런 차이가
무시될 수 있겠지만 뭔가 한 번쯤은 더 투매가 나와야 된다. 개미 투매가. 이미 9월 달에 투매가 있었습니다. 개미 투매가 있었습니다. 1차 인드라 볼 때 1차, 2차 개미 투매가 있었지만 한 번 더 개미 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10월 9일 한글날 이전에 등장하지 않을까. 10월 8일경인가 무슨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지표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뭐 있는데 시장의 어떤 반응보다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 재촉시키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성적이 나올 걸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 관점에서는 이번 그 10월달 그 옵션 만기 이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도 이 한국 옵션 만기일과 미국 옵션 만기 20일 땅에 그 14 한국의 옵션 만기일과 10월 옵션 만기일과 미국의 옵션 만기 사이가 인드라 입장에서는 저점을 찍는 게 아닐까. 그냥 향후 5년간의 최저점.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도 나스닥과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든 무엇이든 한번 크게 패대기 치는 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린 분들은 실탄을 많이 준비하시고 그때 지금 사지 마시고요. 물타기 하더라도 꾹 참고 있다가 그때 한번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실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이왕 물린 거 한 3년을 보세요. 2024년. 그래서 블룸버그인가 수석연구원 그 친구처럼 그 친구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24년쯤 되면은 뭐 애플이든 무엇이든 삼성전자든 지금 삼성전자 5만원 가잖아요. 한 2024년 되면 다시 10만 전자로 가지 않을까. 애플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10만 비트코인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이번 10월달 바닥에 투자하고 매매창을 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드라의 불화경제학 입장이지 실전 전문가가 아니다. 인드라 실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드라 말대로 했다가는 망한다 늘 강조하잖아. 인드라 말 거꾸로 해석하시는 게 어쩌면 더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F님 영양이 되시면 많이 물리죠. 아니 왜 정유주에 투자했어. 일부러 인드라가 정유주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원하시는 거죠. 테리님이나 F님. 정유주에 몰빵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인드라가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신 거죠. 인드라가 그런 얘기하면 정유주가 오를까.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